잠시 시청자 의견을 조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100분 토론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시청자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네, 아이디 아미엔젤님, 통일보다 안보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얕잡아 본 것을 수치로 여겨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아이디 리 레인메이커님, 지소미아 폐지는 한미일연합에 균열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와 별개로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아이디 즐건하루님, 지소미아 하루 빨리 파기해야 합니다. 외세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자각 노선을 걸어야 합니다. 미국에만 의지하면 국제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협정의 의미는 이 협정이 한국에만 도움되고 일본에만 도움되고 그런 것입니다. 모두 두 나라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이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제가 국방부 차관할 때 잘 압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에 제가 서명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약정할 때 그 서명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 협정의 어떤 만약에 이 협정을 우리가 일본이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요. 역사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경제 보복을 하겠다. 이거는 규탄 받아야 되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다시 우리가 지소미아 한일정보교류협정 카드를 갖고 다루는 것은 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를 다루는데 경제 보복 카드 있는 거 잘못했다고 우리 규탄하고 그거 시정하라고 하는 마당에 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 다시 안보 문제를 끄잡아내면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어떤 문제보다도 똑같이 된다는 한국과 말씀이시죠? 미국과 똑같이 되는 부분도 네.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소미아 자체를. 왜냐하면 미국의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국 내부에서 전략가들이 늘 얘기해 온 것은 지소미아는 지역적 MD로 가는 미사일 방어 체제로 가는 입구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런 면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소미아의 출발이고 지소미아는 사드와 그다음에 이제 군수 지원 물자는 ACSA까지 사실상에 이래 단계적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반대를 했고요. 미국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이제 사실상 이 지소미아 한미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쏘는 대륙간 탄도탄을 30분 일찍 미리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이 사실상 지소미아를 먼저 깨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국하고 지소미아를 계속할 이유가 뭐냐? 내부의 우파들이나 강경파들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걸 꺼내자 갑자기 일본은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의 책임을 미국에게 한국에게 지우고 한미 관계를 이간하려는 또 다른 저는 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카드로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은 백색 국가 리스트하고의 평평성을 생각하면 지소미아는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유지의 가치가 없다는 부분을 계속 논리를 빌드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폐기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등가성을 다르게 생각해요.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특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지소미아가 무슨 고급 정보를 일본하고 교환시키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정보를 교환하면 딴 나라한테 유출하지 말자는 게 핵심이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지소미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소미아를 미국이 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어떻게 보면 백본 근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파기하겠다고 협상 카드로 꺼내는 측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는 점은 김준영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접근하는 것은 자 보세요. 백색 국가 제외와 지소미아가 등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백색 국가 제외라는 일본의 경제적 압박과 우리의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과 등가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등가성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강제징용 문제를 해법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일본이 제재를 하지 않고 다시 보통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당하고 국내법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일본이 이것을 악용하는 건 나쁘지만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1965년에 조약이 있는 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찍이 어느 정도 이걸 어떻게 풀을 것까에 대한 답은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국내법적 측면과 달리 국제관계 측면에서. 그럼 그것으로서 일본의 경제 제재를 막고
이렇게 한미일 안보 협력 부분은 일본이 아마 우리가 그것을 깬다고 하면은요, 뭐 백색 국가 제외해서 우리가 만약에 깼다 그러면은 일본은 미국을 설득해서 한국을 고립시킬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동북아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동북아 환경이 아주 좋고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한번 모험을 걸어봐도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선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참 외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그런 관리를 잘하자는 거에 찬성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지소미아가 운영되는 한일 간의 어떤 정보 교류의 양상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2017년까지 연간 한 19건 정도 정보 교류가 됐습니다. 그때 북한이 뭐 미사일도 많이 쐈고 유용한 정보가 있었죠. 그런데 2018년에 2건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2019년 들어와 1건입니다. 1건. 자,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제 지소미아가 거의 이제 실효적인 어떤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느냐 하면은 2017년에서 18년 넘어오는 동안에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 아주 잘못된 그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정보 보복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일본이 이런 어떤 군사 정보를 안 준다고 해서 우리 안보에 지장이 있느냐? 이 협정을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사실 대한민국 안보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과거의 역사 문제하고 이 군사 정보 문제를 긴밀하게 연결해서 들어오는 징후가 작년에 아주 뚜렷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협정은 또 유지하겠다. 이건 또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이 갖고 있는 아주 다양한 얼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어떤 부적절하게 잘못된 시기에 먼저 이걸 건드려가지고 안보 공조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한국이 다 뒤집어 쓰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대신 경제와 안보 논리를 투트랙으로 안 가고 마구마구 섞어서 한국이 마치 자기들의 어떤 안보 하위 국가, 자기들이 안보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결국 한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이 아시아의 지도국이라는 이 오만방자함에서부터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한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현실은 명확히 인식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 지소미아 정도는 우리가 등가적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국민 자존심 차원에서 한 번은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이 지소미아가 만일에 그렇게 요긴하다면 1년에 한두 건 정도 하는 그 정보 교류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안보의 수혜국인 것처럼 이렇게 보수 언론이나 야당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일본의 정보력도 과대평가했고 우리를 괜히 저 약자로 몰아넣는 잘못된 패배주의 논법이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일본의 부당한 제대에서는 우리가 단결해서 맞서 싸워야죠. 불매운동도 하고 일본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제 카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소미아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미국의 압박이 더 세져서 우리가 제대로 외교를 전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는 거고요. 동시에 일본의 제재를 푸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도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어떻게든 풀어가는 그런 해법이 있을 때 미국을 설득해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인 교수님 한 30초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일본의 오만방자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해결점은 현실을 인정하고 따라가자는 건데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근데 이게 한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하자고 안 하고자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협상의 문은 열어놨는데 일본이 협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굴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카드 없이 계속 만약 일본이 협상에 올 것을 기다릴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숙이고 들어간다면 그럼 우리가 25배에서 사실상 한일 협약할 때 30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분의 1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때까지는 계속 맞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지금 와서는 약간의 미래를 위해서 약간의 피는 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